오늘의 공모주 청약일이 10월 19일에서 10월 20일인 바이브 컴퍼니입니다.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주요 사업은 소셜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메인 테마라고 볼 수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문 기업. 원래 회사명은 다음소프트. 공모 일정에 돌입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진취적인 의미의 바이브 컴퍼니로 회사명을 변경. 다음소프트는 현재 카카오가 된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사내 벤처로 출발해 분사한 회사. 현재 카카오가 바이브 컴퍼니의 2대 주주인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카카오의 지분율은 공모전 기준 10.58%, 카카오의 AI를 담당하고 있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사업 동반자로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대목. 현재 바이브 컴퍼니의 핵심적인 투자 가치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 중 디지털 뉴딜의 수혜주라는 점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간이 되는 AI, 빅데이터 기술 분야 리딩 기업이라는 점. 이러한 기술력의 융합으로 탄생한 국내 유일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소피아. 소피아는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바이브 컴퍼니의 AI 빅데이터 기술 플랫폼으로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산업을 타겟팅하여 장기 고객사의 증가와 고객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구축.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사업 중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은 가상 공간에 실물과 쌍둥이 같이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해보는 기술로 항공, 건설, 헬스케어, 에너지, 국방, 도시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구현에 기반에 되는 주요 기술. 2019년 국가시 범도시 디지털 트윈 마스터 플랜 및 시범 시스템 구축 사업을 주관했고, 최근에는 한국도시주택공사의 LH 디지털 트윈 구축 사업을 수주하는 등 2019년 적자였던 실적이 정부 사업 수주를 바탕으로 개선되어 2020년에는 소폭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 중장기적으로는 AI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무자 동화를 실현하는 기업 맞춤형 서비스와 구독형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가파른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럼 문제는 없을까요? 낮은 이익률과 2019년에 기록된 대규모 영업적자. 하지만 성장성에 비하면 큰 문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술 기반 사업 특성상 초기 R&D 투자로 인한 낮은 영업이익률은 감안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되고, 2019년 적자 전환은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소 설립 등 이에 따라 대규모 인력 채용이 있었다는 회사의 설명입니다. 다만 현재 발생하는 비용에서 인건비 비중이 큰 편인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8년 유상증자 가격. 바이브 컴퍼니는 2018년 세 차례 제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로 평균 유증 주당 가격이 13,000원 수준입니다. 이는 현재 공모가 대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저가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바이브 컴퍼니의 현재 실적이 2018년보다 2배 이상 성장을 했는지 따져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실적 성장이 아닌 미래의 성장 가치에 무게를 두고 현재의 공모가를 결정했다는 점은 인지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여기에 투자자에게는 현실적으로 가장 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부분은 동영상 말미에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1221대 1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공모가는 밴드 최상단인 28,000원에 결정되었고, 가격 미제시 포함 99.35%가 공모가 이상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상장 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수요 예측 결과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높은 경쟁률에 비해 기관의 의무 확약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기관들도 최근 공모주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대여가 아닌 이상 확약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옥석 진단 시트를 활용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이전부터 진단 시트에 대한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기 때문에 짧고 굵게 결과만 공유드리겠습니다. 1차 필터인 업종과 기관 경쟁률 완벽하게 패스했으며, 2차 필터 내용은 낮은 의무 보유 확약 비율 때문에 1.43% 수준에 해당되는 높은 유통 가능 주식 비율 때문에 1점, 장외 시세는 45,000원 수준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공모가와의 갭이 무려 60%로 3점을 부여했습니다. 합계 5점이 나왔습니다. 5점에 대한 해석은 옥인지 석인지 확실하지 않으므로 3차 필터로 판단해야겠습니다. 하지만 3차 필터에서도 청약을 망설이게 할 만한 이슈가 없고, 현재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두 가지 테마를 품고 있는 시장 주도 업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옥에 가깝다는 의견을 드리며 최대 한도에 맞춰 청약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오를지는 신의 영역. 오늘은 재미삼아
바이브 컴퍼니와 업종, 규모, 공모 조건이 매우 유사한 솔트룩스 사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이 비교 사례는 앞서 언급된 디지털 트윈 기술, 즉 가상 공간에 실물과 쌍둥이 같이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해보는 기술이 연상될 정도로 솔트룩스와 바이브 컴퍼니는 쌍둥이처럼 닮은 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7월 상장한 솔트룩스는 바이브 컴퍼니의 동종업계 경쟁사라고 할 수 있으며 공모가를 산정하는 실적 기준인 2022년 추정 순이익이 거의 같고, 솔트룩스는 2대 주주가 현대 3세인 정문선, 현대 BNG 스틸 부사장으로 2대 주주가 굴지의 대기업과 관련이 있다는 점, 이 밖에도 공모 규모, 유통 가능 주식 비율, 기관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주관사 등이 매우 비슷합니다. 다만 솔트룩스의 기관 경쟁률은 당시 테슬라 효과로 증시에 돌풍을 일으키던 2차전지 관련 기업 TSI와 청약 일정이 겹치는 등의 이슈로 528대 1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이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솔트룩스와 바이브 컴퍼니의 2022년 추정 당기순이익에 두 기업이 적용한 연할인율의 평균 16% 값으로 연할인율을 적용하고 이미 상장되어 있는 솔트룩스의 PER이 더 현실을 반영했다는 판단 하에 솔트룩스의 PER 31.73배로 반영하면 솔트룩스는 10월 13일 종가와 비슷한 수준의 37,400원으로 나오고 바이브 컴퍼니는 32,900원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장외 시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점, 솔트룩스보다 높은 기관 경쟁률, 요즘 대세 기업 카카오와의 관계성을 고려하면 상장일 주가에 프리미엄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적정 프리미엄은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이라 섣불리 예상할 수 없으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솔트룩스가 상장 후 고점에서 시총이 2,500억까지 상승했다는 점을 근거로 바이브 컴퍼니도 상장일 또는 상장 후 시총이 2,500억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시총 2,500억이 되면 주가는 43,000원 수준이 되네요. 이러한 단서를 근거로 상장일 32,900원에서 43,000원 사이의 가격을 예상하며 현재로서는 4만원을 초과하면 매수하기에 부담스러운 밸류가 될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물론 빅히트 이후에 기대되는 종목 중 하나고 기업의 성장성과 시장의 유동성으로 인해 밸류를 초과하는 비이성적인 베팅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반면에 상장 첫날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이 적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장일 종가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의 영역인 점을 감안하셔서 상장일 장전 예상 가격과 시초가를 기준으로 적절한 매도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바이브 컴퍼니에 대해 가장 아쉬워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약 한도.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과 신영증권 두 곳에 모두 청약을 해도 우대 조건이 없다면 2,550주, 총 3,570만원 밖에 청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두 곳 모두 경쟁률이 1,500대 1이라 가정하고 기본 등급으로 최대 한도까지 청약을 하게 되면 산술적으로 최소 한 주에서 최대 3주까지 가능하지만 동점자는 랜덤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두 주 받는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대 조건이 있으신 분은 이보다는 좋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청약하신다면 가족분 명의로 계좌를 더 만드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번거롭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공모주 일정이 겹치는 센코, 위드텍에 대한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고 바이브 컴퍼니에 청약하고 남는 자금은 다른 공모주 청약을 노려볼 계획입니다. 예상은 예상일 뿐 투자와 판단은 모두 여러분의 몫입니다. 요약보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최종 공모가 28,000원, 기관 경쟁률 1221대 1, 의무 확약 비율 7.96%, 청약 일정 10월 19일에서 10월 20일, 청약 한도, 우대 조건이 없을 경우의 기준으로 한국투자증권 1900주, 신영증권 650주, 납입 환불일 10월 22일, 상장일 10월 28일, 주관사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한국투자증권과 신영증권은 증권계좌가 청약 시작일까지 개설되어야 청약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불금과 주말에는 공모주 한잔 하시면서 재테크 에너지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도 공모주 한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